재산 상속 전쟁.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전체 재산 300억 원 중 절반인 150억 원은 부인 서영이에게, 나머지 150억 원은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이는 그날 아침 남편 박철수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119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였다. 61세의 박철수 회장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부동산 개발, 골프장, 운영까지 사업을 확장한 중견기업 대표였던 그의 재산은 300억 원이 넘었다. 고급 빌라와 여러 채의 건물, 그리고 골프장까지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서영이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첫째 아들 박민호와 둘째 박민수, 막내딸 박소연은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박철수의 동생 박철민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유언장에 대해 물었다. 형이 평소에 유언장을 작성해 뒀다고 들었다며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박철수의 변호사 이정훈이 나타나 고인이 남긴 유언이 있다며 다음날 오후 사무실에서 모이자고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박철수의 부인 서영이, 세 자녀, 그리고 박철수의 형제 자매들까지. 모두가 긴장한 채 변호사의 입을 주시했다. 이정훈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들자 신뢰는 정적에 쌓였다.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전체 재산 300억 원 중 절반인 150억 원은 부인 서영이에게, 나머지 150억 원은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다. 서영이가 재혼할 경우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또한 자녀들 중 누구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만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지분은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조항이었다. 박철수는 자신이 22년 전 바람을 피워나온 아들이 있다고 고백했고 그 아들 강태호에게도 50억 원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서영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박철수의 동생 박철민은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형의 재산 중 일부는 자신들에게도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강태호라는 청년이 서영이를 찾아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박철수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박철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들고 온 것이었다. DNA 검사 결과 강태호는 정말 박철수의 아들이었다. 서영이는 22년간 몰랐던 남편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청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의 피를 나눈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철수의 친자녀들은 달랐다. 특히 첫째 박민호는 갑자기 나타난 이복 형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가뜩이나 3명이 나눠 가져야 할 재산에 1명이 더 끼어든 상황이 불쾌했다. 둘째 박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막내딸 박소연만이 상대적으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강태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며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22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서러움과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박철수의 장례식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서영이는 남편의 배신감과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거액의 재산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더욱이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유 원장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째 아들 박민호는 아버지의 회사 경영권을 놓고 어머니와 갈등을 빚었다. 자신이 장남으로서 당연히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영이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민호는 평소에도 사업 수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도박과 유흥에 빠져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둘째 박민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상속 문제 때문에 급하게 귀국했다. 그는 형과 달리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몫을 정확히 챙기려는 의지는 확고했다. 아버지 생전에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를 원했다. 막내딸 박소연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 가족들이 갑자기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박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라며 급진이 대했지만 이제는 복잡한 상속 분쟁에 휘말린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박철수의 갑작스런 죽음은 사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추진하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협력업체들과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철수와 경쟁 관계에 있던 라이벌 기업 대표 김상도는 이 혼란을 기회로 여겼다. 김상도는 박철수의 회사 임직원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퍼뜨렸다. 몇몇 핵심 임원들이 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박철수의 동생 박철민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형의 유 원장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준비했다. 또한 형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자신들 형제의 도움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기여분을 인정받겠다고 나섰다. 서영이는 이런 상황들이 부담스러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던 그녀가 갑자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변호사와 회계사들의 조언을 받으며 대응하고 있었지만 사방에서 몰려드는 압박감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다. 박철수 명의의 비밀 계좌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돈은 유 원장의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었다. 회계사가 세무조사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사업 수익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액이었다. 혹시 탈세나 불법 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그렇다면 상속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서영이는 남편이 자신에게도 숨긴 비밀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바람난 아들도 모자라 이제는 정체불명의 거액까지. 남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철수의 자녀들은 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자 새로운 분할 방안을 요구했다. 유 원장의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므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영이는 이 돈이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강태호도 자신의 몫을 주장했다. 유언장에는 50억 원만 명시됐지만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 분쟁이 격화되면서 가족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어졌다. 첫째 박민호는 몰래 어머니 몰래 회사의 중요 서류들을 가져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넘겼다.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둘째 박민수는 더욱 교묘했다. 그는 아버지 생전에 받은 용돈과 학비 등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상속분에서 차감해야 한다며 형과 누이를 압박했다. 특히 도박으로 빚을 진 형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기록까지 들고 나왔다. 막내딸 박소연은 예비 시어머니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결혼 전에 상속 분쟁을 정리하고 자신의 몫을 확실히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상속 포기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소연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다. 가장 큰 배신은 서영이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바람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비밀리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 계좌의 돈을 조금씩 해외 계좌로 옮기고 있었다. 박철민과 시댁 식구들은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서영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들은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상속 분쟁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철수의 비밀 계좌에 있던 100억 원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였다. 박철수는 오랫동안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박철수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가족들은 상속은커녕 범죄 수익 환수와 추징금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강태호의 어머니는 박철수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박철수는 그녀를 성추행한 후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강태호는 그런 치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임종 전에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강태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며 더 많은 몫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해 박철수의 비리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영이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절망에 빠졌다. 22년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진면목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박철수의 가족들은 완전히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회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핵심 임직원들은 줄줄이 이직했다. 진행 중이던 사업들은 모두 중단됐고 협력업체들은 손을 뗐다.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요구했고 각종 보증금과 계약금 반환 요구가 쇄도했다. 300억 원이 넘었던 재산은 순식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국세청에서는 탈세 혐의로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첫째 박민호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욱 도박에 빠져들었다. 한탕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는 생각에 어머니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박민수는 급하게 외국으로 도피하려 했다.
아버지의 범죄에 자신도 연루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발이 묶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범죄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막내딸 박소연의 결혼도 무산됐다. 예비 신랑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온 것이다. 범죄자 가족과는 혼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소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서영이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편지만 남겼다. 하지만 서영이의 계획은 공항에서 좌절됐다. 박철민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그녀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국 직전 체포된 서영이는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첫째 박민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모든 빚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의 죽음은 이미 파탄난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둘째 박민수는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모두 폭로하는 대가로 선처를 받기로 검찰과 거래했다.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비리 행각을 낱낱이 증언했다. 가족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택한 것이었다. 막내딸 박소연은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죄와 가족의 몰락으로 인한 상처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강태호는 결국 원하던 것을 얻었다. 박철수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그의 어머니가 당했던 일도 세상에 알려졌고 사회적으로 동정을 받았다. 비록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죄에 대한 응징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1년 후 한때 300억 원의 재산을 자랑하던 박철수 가족은 완전히 해체됐다. 서영이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첫째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 둘째 아들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신분을 받아 조용히 살고 있고 막내딸은 가명을 쓰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박철수가 세운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나 문을 닫았고 임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가 추진하던 개발 사업들은 모두 중단됐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불러온 파국이었다. 강태호만이 유일하게 박철수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도 아버지의 죄와 출생의 비밀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다. 돈은 얻었지만 진정한 가족은 얻지 못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전쟁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사랑도 신뢰도 재산도 모두 잃은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박철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작된 상속 전쟁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났다.